안녕하세요. 비전 메이커입니다. 시청각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마인 모델은 세 종류가 있으며 오늘은 마인 에센스 모델로 아래 한글로 문서 작성하는 정도 이외에는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시청각 교재를 만들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판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목회자님이나 신학교 교수 또는 교회학교 선생님도 되겠죠. 그런 교수님께서는 또 목사님께서는 수십 년간 설교한 수천 수만 편의 지나간 설교나 강의 원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설교집과 강해집이 성경 본문별로 자동 정리가 돼서 일종의 강해집이 또는 설교집이 만들어지고 또 본문이 같아도 입력 순서와 상관없이 본문 성경 구절 순으로 제한 없이 또 같은 성경 본문도 일자 순으로 등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강의를 예를 들어서 설교 자료를 작성하는 예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의 그 강의와 관련된 제목, 설교 제목 입력하고 본문을 입력하고 또 이 강의 원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아량글로 만들었던 또는 MS 워드로 만들었던 또 그냥 텍스트로 만든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런 자료를 오늘의 본문에 등록을 하고 또 혹시 오늘 본문과 관계되는 유용한 자료 뭐 파워포인트 자료나 그림 자료나 또는 동영상 자료 또 오늘 설교한 것을 녹음한 그런 파일들도 등록을 해서 하나의 설교집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배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입력 순서와 상관없이 자동 성경 장렬 순으로 정리된 그 목차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로마서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는 화면에서 로마서를 클릭을 하고 책별 목차 화면 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목차 창이 나옵니다. 이는 아무 내용이 없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고요. 여기서 오늘 또는 지나간 설교한 일자가 3월 1일자에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를 주제로 설교 내용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종교적 특성, 그 다음에 어디에서 했느냐? 비전교회에서 했다. 또는 다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의 자료를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차 추가하면 하나의 목록이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가령 3월 2일자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해서 또 등록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목차가 추가됐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입력을 했고요. 네 번째는 지나간 설교 로마서 2장 8절로 17절로 29절까지 설교 제목은 이런 제목으로 그렇게 해서 목록을 추가하면 2장이 1장과 요 8장 요 사이로 껴들어가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자, 목차 추가하면 이렇게 그 중간에 장절 순으로 자동 정리되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또 같은 로마서 2장 17절로부터 똑같이 29절로 과거의 언젠가 설교한 것을 또 같이 넣는다. 그래서 넣을 때는 같이 등록되면서 설교 일자 순으로 자동 목록이 정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목차를 입력을 하면 저희 비전 메이커에서는 어떤 자료들이 자동 만들어지는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2절 더블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편집창과 또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세실이 보이고 또 오늘 본문과 관련된 여러 책들, 이게 일종의 제가 책꽂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책꽂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동 불려져 왔습니다. 자료들이 자동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전체 개요 자료가 이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저자는 누구이고 내용을 분해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자동 불려져 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로마서 8장이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8장은 어떤 주제로 되어 있느냐? 1절로부터 17절은 성령의 법, 18절에서 30절은 이런 내용들 이렇게 수록이 자동되어 있고요. 또 한편 성경 권별로 김정구 목사님의 자료를 허락을 받아서 제공해 드립니다. 즉 성경 66권별로 속장식에 이런 도표 같은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또 이런 도표도 있고요. 또 이런 도표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66권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장별로 관련된 자료들은 현재 없습니다. 이거는 구매하신 목사님이 자료를 여기다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할 때는 이런 이름으로 등록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책꽂이에는 어떤 내용들이 자동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면 12권의 다번역 성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개역개정, 뭐 쉬운 성경, 킹제임스 버전, 원어 성경까지, 뭐 영어 NIV, KJV.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면 바로 프로젝터로 화면이 나가죠. 그래서 강사가 보는 화면에는 이 화면을 보는 것이고, 다시 드리겠지만 프로젝터, 즉 성도가 보는 화면은 이 화면만 크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출 버튼 누르면 또 그 다음 절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 12종류의 번역 성경이 나오고요. 그 옆부분은 관주 성경입니다. 여러 문헌에 보면 오늘 로마서 8장과 관계되는 관주 성경들이 들어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면 파워포인트와 같은 화면이 자동 이렇게 송출되는 것이죠. 또 밑에 이를 보면 오늘 로마서 8장과 관계되는 각종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연대표를 보면 그 당시에는 고구려 현도군 격파 뭐 이런 식으로 AD 30년, 50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역시 프로젝터로 화면이 나간과 동시에 포인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터라는 것은 설명을 하면서 이 포인터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23년에 석방됐다. 이렇게 포인터를 지정하면 프로젝터 화면에도 똑같은 화면 이 전체가 포인터와 함께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와 같이 각종 그림 자료는 오늘 로마서 8장과 관계되는 여러 그림 자료들, 필요하면 성막 자료들, 이런 자료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8장 1절로 2절만 입력을 했는데 이와 같은 자료들이 자동 만들어졌고 또 도표까지도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쪽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과 관계되는 목사님의 설교 그 원고가 있을 수 있죠. 그 설교 원고를 내 컴퓨터에서 찾아가지고 그냥 로마서 원고다. PDF 파일을 만든 건데요. 그 다음에도 파워포인트를 만든 자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만든 자료를 찾아서 중에서 뭐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파워포인트 자료를 등록을 했고요. 또 뭐 동영상도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강의 중에 한번 찬양을 한번 합시다. 경우에 뭐 이렇게 복음성가 연속곡이 있네요. 이렇게 복음성가 한번 등록도 할 수 있고,
또 설교를 녹음한 그 파일이 있다 그러면 설교 녹음한 것도 등록을 할 수가 있죠. 녹음된 파일을 찾아서 더블 클릭함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설교 녹음한 거. 또 기타 관련된 인터넷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 URL을 입력을 해서 인터넷 자료를 등록할 수도 있고요. 또 유튜브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오늘의 목차와 관련된 인터넷이나 유튜브 자료도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렇게 등록을 해봤고요. 이거는 내 컴퓨터에서 작동되는 모든 종류의 파일이 다 되고 또 앞으로 어떤 형식의 것이 새로 나온다 할지라도 다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기능 중에 있는 파워포인트와 마찬가지로 MS 억세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호환성이 20년 전 컴퓨터도 그대로 작동됩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 호환성을 가지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또 한편 이쪽 부분은 단락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또 단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1대지, 2대지라는 명칭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됐든 간에 1대지, 1단락에 대한 명칭을 들어가기 라는 이름으로 해서 단락만 병칙하면 들어가기라는 명칭으로 1단락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락명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같이 단락명을 들어가기 두 번째 단락은 율법, 즉 노모스 단어를 정의를 해보고 영혼육 상관관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란 이런 단락으로 명칭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락을 15개인데 14개까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15번째는 자동으로 첫 번째 단락서부터 14번째 단락을 다 합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부적인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를 클릭을 해서 이 편집창에 이제서부터 자료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자료 만드는 것만 해도 골치 아프죠? 근데 현재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자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스 모델 기능에는 없지만, 마인 에센스 모델 기능에는 없지만, 원래 마인 모델에는 하나의 파워포인트처럼 하나의 슬라이드 화면에 그림도 삽입할 수 있고 또 원고를 여러 종류의 원고 또 색깔도 달리하고 글꼴 종류 달리해서 하나의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화면 만드는 게 이것도 좀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서 이런 과정은 필요 없고 그냥 나는 그림 자료가 많이 있다. 그런 분들 위주로 잘 자료를 정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 에센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창 만든다는 기능은 없고 단순하게 그림을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림 추가. 그래서 하나의 단락에는 8장까지 그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들어가기라는 단락에 8장. 그다음 율법 노머스 단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필요한 그림들 또는 도표들도 8장. 그러면서 한편 들어가기만을 위해서 별도로 들어가기 하나만 해도 1시간 정도의 강의 분량이다. 그러면 녹음을 따로 할 수도 있겠죠. 이 전체를 다 합하면 뭐 몇 시간이 되니까 이거 하나로 보다는 단락별로 나는 녹음해서 등록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도 등록하는 버튼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일 연결은 단락별로도 뭐 PPT 자료든 동영상이든지 이 단락과 관계된 자료도 또 역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쪽 부분의 파일은 어떤 오늘의 목차와 관련된 자료를 쭉 등록하는 것이고 이쪽 부분은 단락별로도 관련된 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기에는 그림만 8장을 등록을 하는데 클릭을 해서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을 넣을 것이냐 클릭을 해서 이 폴더 찾아서 이 그림을 내가 등록하겠다. 그럼 이게 하나의 그림 자료가 등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자료는 이 자료. 클릭을 하면 좀 전에 불러냈던 그 창이 자동 나오니까
매번 이렇게 찾으러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네 번째 그림은 이 그림, 다섯 번째 그림은 이걸로 하겠다. 여섯 번째 그림은 이걸로 하겠다. 뭐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그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어, 이렇게 그림 만드는 거는 마치 제가 설명드릴 때 이런 그림판에다가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색깔을 좀 달리 주고 싶다. 이렇게 하고 이걸 저장을 눌러서 그 그림을 불러오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냥 시간이. 네. png 파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자료를 들자면 이런 이름으로 그걸 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그림 추가에 요번 일곱 번째 요번 여기 마인 에센스 로마서 강의 시연 만든 자료. 그럼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 만든 자료를 등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아래 한글 정도 쓰신다면 뭐 이런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강의 자료를 등록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자료들은 뭐 여러 그림 자료 수집된 자료를 이 분류에 로마서 8장 이 분류에 그러니까 같은 그림이라도 책에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겠죠. 한편 편집창 맨 아래에 보면 보충 설명창과 독서 노트 창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비서실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독자 노트 창에는 이 교재를 배포했을 때 구매하신 그 학생이나 독자들이 여기서 메모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보충 설명창에는 어, 가령 목사님이 어떤 원고를 강의하면서 사용할 원고, 어, 지금 말이 너무 기니까 어렵겠지만 요약되게 정리된 원고를 이렇게 넣어서 저장을 해서 도 제목도 넣고 또 필요하면 관계되는 다른 자료를 이 단락에 필요한 자료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눌러서 하나에 들어가기라는 단락에 모든 자료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화면에서 오늘의 로마서 목차 열기라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목록이 보이고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만들어 봤죠. 자, 그러면 여기 관계되는 자료를 로마서 개요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강사 원고창에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이걸 성도들도 같이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슬래시 P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페이지를 쪼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로마서 개요. 그래서 이거 송출 클릭을 하면 강사가 보는 화면에는 지금 이 화면이 지금 프로젝터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프로젝터 화면, 즉 성도나 또 학생들이 보는 화면은 이 화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설계가 프로젝터로 나가는 화면과 내 모니터를 보는 화면이 이렇게 분리되었다, 독립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한편 왼쪽에 보면 그 다음 자막 나갈 것이 내용 분해가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서론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지금 내용 분해 그 다음 대기 중인 것이 이건 것을 강사는 같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송출된 화면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또 로마서 8장 장별로 계열 보면 1절로부터 17절까지는 성령의 법인데 프로젝터에는 지금 이런 화면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또 도표도 이 도표를 보면서 이제 송출 버튼을 클릭하면 이 화면이 송출되고 그 중에서도
요 칭이론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이 포인터가 있습니다. 이 포인터에 가령 이 네 개가 있는데 약간씩 크기가 다 다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칭이론. 뭐가 좀 작다 그러면 이제 이걸 클릭하면 좀 더 크게 되겠죠. 이렇게 강사는 포인터를 지정을 하면서 강의할 수 있는데 그때 프로젝터에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자, 프로젝터는 똑같이 전체 프로젝터 화면에 칭이론 요 부분이 같이 동그랗게 보였죠. 제 강사가 이걸 다시 바꾸면 바꾼 모양 또 위치를 이렇게 바뀐 모양들이 그대로 프로젝터 아래 보이니까 다시 한번 강사 모니터를 제가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한 것이 맨 처음에 이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로 바꿨고 위치를 조금 조정을 했다. 이렇게 한 그 모습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프로젝터에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하여라는 이제 관련된 PPT 자료가 있다. 그럼 이제 이걸 클릭을 하면 PPT가 작동돼서 저는 이제 한쇼로 연결해 놨는데요. 이 PPT 자료가 나와서 이걸 그냥 PPT 진행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또는 동영상 가끔 이제 같이 지루하면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띄워놓고 이걸 이제 프로젝터로 옮겨서 같이 보면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잠깐 강의 중간중간에 할 수도 있고 또는 오늘 설교와 관계되는 강의와 관계된 동영상을 틀어줄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설교자의 설교 원고를 녹음한 걸 들었었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 이렇게 설교자의 녹음도 연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기라는 단락으로 들어가면 이제 만들어진 자료가 있죠.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화면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로 이렇게 이 단락에 등록을 했었고 이것도 송출하면 마찬가지로 프로젝터에는 이 화면이 나가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포인터를 찾아서 이렇게 포인터 소개하는 부분을 하면 똑같이 프로젝터도 이 화면이 보이는 것이죠. 뭐 너무 여러 번 중복되게 설명을 드렸나요? 자, 이렇게 닫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도 로마서 연대표, 똑같이 송출하면 이 화면에 나갈 것이고요. 또 성경도 흠정음으로 되어 있는 오늘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뭐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원어로 보십시다. 그러면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나오겠죠. 이렇게 헬라어 문구로 나오니까 또 송출을 하면 바로 나가고요. 요 밑에 있는 걸 설명드리면 성경 배경은 이제 이걸로 되어 있는데 나는 다른 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그림 중에서 하나를 클릭을 하면 성경 배경 그림은 이걸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지금 학생들이나 성도가 보는 화면은 이런 화면이 되죠. 이건 저희 예배용 모델도 이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또 한편 오늘의 본문 첫 번째 이거를 송출하면 이 화면에 나가면서 목사님의 또는 교수님의 강의 노트를 열어서 이걸 보면서 이제 강의 쭉 해나갈 수도 있는 거죠. 또 이 강의한 원고를 송출하면 그대로 이것이 그냥 프로젝터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송출 클릭을 하면 모양은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닥다닥 좀 붙었지만 이렇게 강의 중에 설교자의 원고도 설교가 이거 내보내도 괜찮겠다 싶으면 이렇게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바로 나가고요. 화면을 좀 더 크게 보고 싶다면 더 크게 볼 수 있고 또 원래 위치를 바꾸려면 바꾸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송출되는 화면을 보면 이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그 다음 대기 중인 화면이 송출되게 되겠습니다. 설명드리면 지금 이 화면이 지금 프로젝터로 나가고 있고 그것이 세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 드렸네요. 네, 두 번째 그림이고 그 다음 대기 중인 그림이 세 번째 그림. 즉 이것이 그 다음 대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그 다음 대기 그림이 네 번째 그림이다 라는 것이 나오고 프로젝터는 이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순서를 건너뛸 필요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섯 번째 그림을 건너뛰고 싶으면 여섯 번째 창을 클릭을 해서 이것을 대기창으로 불러낸 다음에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이 화면이 지금 프로젝터로 나가고 있고 라는 것을 강사는 알 수 있으며 실제로 프로젝터 화면에는 이 화면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설명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즉 오늘의 본문을만 입력을 하면 목차가 자동 본문 순으로 정리가 됨과 동시에 관련된 자료가 비전 메이커에서 제공되는 모든 도표나 개요 자료가 자동으로 이렇게 딸려온다. 그리고 강사는 강사의 모든 설교 원고나 관련 자료를 등록할 수가 있고 또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뭐 1대지, 2대지 또는 1단락, 2단락 해서 단락별로 화면을 만들 수 있는데 단락별로 그림을 8장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화면을 일일이 만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자료, 이 자료가 괜찮겠다 싶으면 그 자료를 찾아서 등록하면 된다는 것이죠. 작동 모드, 작동할 때는 이제 작동 모드를 바꾸고 편집 모드를 바꾸고 여섯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을 쓰겠다 이렇게 강사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이렇게 등록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바로 파워포인트와 같은 자료를 자동 화면을 만들어준다. 또 관련된 설교 원고도 이런 보충 원고창에 넣으면 원고도 같이 보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마인 에센스 모델에 대한 기능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